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막 환영을 해주시니까 저희 친척들이 많이 있나 했어요. 자, 오늘은요, 영어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와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책들은 갖고 계시죠, 그죠? 네, 뭐 TV를 보시는 분들은 따로 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요, 맨 처음에 영어 말하기 즐겁고 쉽게 끝내기예요. 근데 자, 밑에다가 no stress and more fun 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적고 재미는 더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강연을 지금까지 많이 해보면은요, 9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제가 23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대부분 첫 번째로 강연을 시작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적어요. 다 피고 일단 적으세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책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시고요. 키워드만 딱딱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솔직히 오늘 다 적어가봐야 뭐 나중에 보겠어요? 안 봐요, 그죠? 자, 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근철이고요. 영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을 한 지는 제가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을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90년부터 했으니까 23년째예요. 네, 시작하자마자 완전 자랑들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거 말고도 뭐 최근에 뭐 이렇게 특강이라고 하는 거 TV에서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KBS의 두드림이라는 턱쇼 같은 데에 나와서도 강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말고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제가 한 18년 동안 그 다음에 방송을 하고 23년 동안 강의를 했더니 나오는 질문이 대부분 다 비슷하세요. 네, 아이에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특히 뭐 영어에 관련된 질문, 시기, 방법,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오히려 제가 먼저 던져드릴게요. 그리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요. 자, 영어 혹은 언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장 포인트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눈 딱 뜨고 엄마! 이러나요? 아니죠. 맨 처음에 눈 감고 소리 듣잖아요, 그죠? 그러다 좀 지나면 눈 뜨잖아요, 그죠? 껌뻑껌뻑 되면서 계속 듣죠. 그래서 영어에는요, 이렇게 소리, 영상,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 생각, 행동 뭐 쭉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세요. 먼저 아이들 영어 교육 언제부터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나? 이거 여러분 다들 갖고 계신 조기 교육, 그죠? 그 다음에 영어 테이프를 들려줘야 되나? 아니면 무슨 외국 방송을 늘상 틀어놓고 있어야 되나? 이런 거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아버님 혼자만 궁금하신가 지금? 네, 좋습니다. 맨 처음에 보세요. 이런 단어를 아이가 맨 처음부터 볼 수 없죠. W-A-T-E-R.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맨 처음에 이 water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 형태로 맨 처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면 들어오는 거, 컵에 담겨 있는 거,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저런 형태의 내용도 여러분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런 아이가 나한테 필요한 물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제일 많이 흔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끼리 저 영인의 엄마는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문화센터 같이 가는 사람, 저 사람은 시장 같이 보러 가는 사람, 이렇게 다 정해놓은 게 있으시죠?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도요, 쉽게 얘기하면 나 목마를 때 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효용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아이들이 3세 정도까지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3세가 넘어가서 5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거의 시각 정보의 한 7, 80% 이렇게 의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3세 전에는 소리에 노출시키세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 이렇게 옹알이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옆에서 말 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가 안 되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옆에 테이프 틀어놓고 엄마는 입만 뻥긋뻥긋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3세까지 소리에 반응하더라.
그리고 이제 5세가 되면 애들이 요즘에 뭐 해요? 맨날 휴대폰 뺏어가지고 뭐 해요? 게임하고, 게임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보다 더 잘하죠.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요, 저거를 어떻게 저런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럴 정도로 애들이 그걸 다 찾아서 해요. 생각보다 애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부모님, 자제분들 다 천재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다 천재인데 그 천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오늘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문장이 있어요. Can you give me some water? Sure, wait a minute. 이 문장을 뭐라고 써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는요, 여기는 남자가 한 명 있죠. 저 사람은 뎁 로이라고 하는 MIT 공대의 교수예요. 이 사람이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세요? 무슨 천장에 매달려 있는 카메라 같죠? 이 사람이요,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 도대체 언어를 인간이 어떻게 배울까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카메라를 다 설치한 거예요. 24시간 녹화를 했습니다. 와, 재밌는 실험이죠? MIT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카메라 다 설치하고 여기에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일들을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들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다 분석했어요.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와, 그런데 맨 처음에 애가 The birth of a word, 단어의 탄생인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먹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물이란 단어를 배우는 데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맨 처음에는요, 가가라고 이 아이가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가가가 이렇게 했죠, 그죠? 예, 마미 가가가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했어요? Honey, that's not gaga, that's water, that's water. 이거를 몇 번 해줬을까요? 자, 여기에 오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요, 집에 가시면 절대 아이들한테 영어 발음, 영어 단어, 영어 점수 갖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부모님도 같이 스트레스 받고 애도 스트레스 받고, 특히 비교하는 짓은 하지 마세요. 야, 옆집 쟤는 100점을 맞았는데 쟤는 발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애도 부모님을 비교합니다. 나 옆집 부모님은 어떤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아이가 이 가가가 워터가 되는 데까지는요, 거의 1000번 이상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이렇게 애를 보면서 야, 워터, 이거 하다 보면은요, 이게 나중에 가가하고 워라고 같이 쓰이다가 나중에 워러로 바뀌어요. 실제로 여러분, 영어 동사형 중에서 go의 과거형은 뭐예요? went죠. 그런데 go'들하고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미국 애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바꾸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절대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배우려면 it takes time. 시간이 필요하더라. 예, 어느 날 애가 만약에 그래도 내가 조바심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가 맨 처음에 기다가 서가지고 뒤뚱뒤뚱하다가 걷잖아요. 그런데 애가 한 번 딱 일어났다가 넘어져서 못 걸어요. 다시 또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잡아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한 번 얘가 딱 일어났는데 넘어졌어요. 너 걷지 마, 앞으로. 이러진 않죠? 똑같은 인내심으로 아이한테 영어를 대해주세요. 공부를 대해주세요. 그럼 생각보다 즐거워져요. 얘가 조금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듯이 조금 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집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의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저런 물이라는 걸 보고요, 맨 처음에 water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좀 있으면 some water가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한테 필요한 거 give me some water. 그래서 알아두세요. 내가 듣기가 안 된다, 말하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여기 학부모님들 포함 아이들도 똑같아요.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운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상상력으로 그 글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water 그러면 W-A-T-E-R, 미국식 발음은 뭐 이게 아니고요. 머릿속에서 마시는 거 이런 식의 느낌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가 필요하더라. 자, 따라 볼까요? water.
네. 자, 그럼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영어 발음이 좋으면 회화가 잘 되나요? 네. 지금 딱 표정이. 네. 여러분, what do you think of my pronunciation? 제 발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뭐냐면, 그래. 너 알고 물어봤지? 이런 표정, 그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살짝,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신 분들 아시나요? 제가 한 번도 저는 유학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저는 외국에서 산 적도 없고, 뭐 영어 캠프 한 달 이런 거는 고사하고, I've never lived or studied abroad before. I've never taken any course in conversation at private institutes. 저는 학원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여기 아버님 세 분 앉아가지고 너 잘났어 그래 너. 자,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다른 분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학원 다니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학원을 간다 안 간다, 유학을 보낸다 안 보낸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 스스로 얼만큼 재미를 느끼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영어 발음에 대한 얘기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Can you give me some water? 이거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미국식 발음은 지금 해드린 대로예요. 그죠? 예. 미국 사람도 어때요? 실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Hey, can you give me some water? 이렇게 들려요. 그죠? Sure, wait a minute.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요거, 자, 영국 사람도 어떻게 발음해요? 네? 자, 영국 사람 따라해보세요. Can you? 해보세요. Can you give me some water? 예, can you give me some water? 이렇게 들려요. 좀 따라해보세요. Water? 뭐가 탄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water 이렇게 들려요. 밑에도 sure, wait a minute 이렇게 들립니다. 미국식 발음도 영국식 발음도 사실은 미국식 발음은요, 원래 영어는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영국에서. 근데 1620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발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발음이 이렇게 달라요. 이거 나온 김에 하나만 딱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만 따라해보세요. 발음은요, 내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고 기분 안 좋고 늘상 주눅 듭니다. 근데 지금 따라하시면 멋지게 영국식 발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B-E-T-T-E-R. 미국식 발음을 하면 뭐예요? 손 들어보세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손 들으시고, 손 들으시고, 영상과 함께 잘 해보세요. Better. 해보세요. Good. Better. Best. 이거 많이 듣던 것 같죠, 그죠? 자, 해보세요. Better. 그런데 영어에서요, 미국식 영어 말고 영국식 영어에서 T 발음은 터트려 해보세요. Better. 그 다음에 R 발음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영국식 영어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Better. 자, 오른손은 그러면 제가 보세요. 자, 시작. Better. 왼손은 better. 해보세요. Better. Better. 자, 잘 안 되시면은 come better. 자, 해보세요. Better. 예, 침 better. 기억이 남으시죠? 재미가 있으면 이게 무슨 뭐 약간은 유치한 뭐 기억나기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즐겁게 생각하면 그 발음 규칙 그대로 연결이 돼요. better 이것도 되지만, 예, 그 다음에 나중에 T 발음 나오는 거 get her 이것도 다 됩니다. Go and get her. 가서 그녀를 도전해. 그녀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해. Go and get h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에선. 예, 좋습니다. 각설. 와보세요. 미국식 발음도 있고 영국식 발음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호주식 발음도 있어요. 호주는 또 달라요. 호주는요, 발음 한 가지 규칙만 알고 계시면 돼요. 호주는요. 자, 따라해보세요. Wait a minute. 이 way 발음을, 이 발음을 I처럼 발음하시면 호주식이에요. 해보세요. Wait a minute. 제 이름이 영어로 제이크예요. 근데 호주 친구들이 저한테 Hi 뭐라고 부르겠어요? Hi, Jake. 해보세요. Hi, Jake.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누굴 부르는 거야? 지금 누굴 부르는 거야?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호주 가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오늘은 멋진 날입니다. It's a beautiful day today.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It's such a beautiful day today. 오늘 죽기 좋은 날이야.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만 살짝 바뀌는구나. 여러분, 한국 분들 어떻게 주로 발음하시나요? 일단 성실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크게 Can you give me some water?
뒤에 좀 약간 이렇게 끌어주시고요. 그러면 sure, wait a minute. 뒤에 여유가 되면 오케이 하나 더 붙여주시고. 그죠? 그런데 이런 발음 잘 들어보세요. 이런 발음 어디서 들으셨나? 그 다음에 인도 발음도 있고요. 그죠? 예. 아, 여러분 인도 발음 모르세요? 인도 혹시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 나는 세월간이. 아, 세월간이 보셨죠? 거기 나오는 발음들 뭐예요, 여러분? Excuse me, can you give me some water? Water. Okay, I'm from India. 이게 바로 인도 액센트예요. 그죠? Sure, wait a minute. Thank you, thank you. 이게 인도 스타일의 영어고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영어를 하는 사람이 11억이에요. 미국 인구 얼마예요? 3억 2천. 그러면 3억 대 11억. 누가 더 많이 써요? 아, 농담이 아니에요. IT나 수학, 과학 이런 데는 인도 학회가 꽉 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커다란 교훈. 발음은 신경 쓰지 말고요. 아이들 발음도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바뀌어도 상관없다요, 제 얘기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들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뉴스 있잖아요. 뉴스요. 예? 방송마다 나오는 9시, 8시 뉴스 있잖아요. 거기에 기자들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통계를 냈습니다. 그날 예를 들면 20명의 기자가 뉴스를 취재를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중에 4분의 1 정도, 5명은 우리가 혀 짧은 소리라고 하죠. 예, 혀 짧은 소리 있잖아요. 아, 왜 그래요?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랬어요. 이거 있잖아요. 그죠? 권상우 씨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시죠 뭔지? 귀엽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한국 발음은 아니잖아요. 들어보세요. 현재 성인들의 뉴스 진행하는 사람의 예, 한 4분의 1 정도에서 5분의 1 정도가 이 리스핑이 있어요. 영어로 리스핑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나 한국말 못해 이럽니까?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리스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하잖아요. 그죠? 자,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소리는 편하게 하십시오. 영상은 항상 보는 것을 뭐로 연결하라? 그렇죠. 그림으로 연결하시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액션, 리액션 이런 그림이 따라와야지 이걸 머릿속에서 인터랙션, 철자를 받아 적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손 드시고요. Put your hands up. 해보세요. 잘 보세요. 액션은 뭔지 아시죠? 그런데 그걸 그냥 액션, A-C-T-I-O-N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네, 자, 손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액션, 리액션. 내가 지금 반응돼. 내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런 반응들 갖고 계세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자, 해보세요. 자, 시작. 액션. 그 다음에 리액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인터랙션. 인터랙션. 되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액션, 리액션, 인터랙션. One more time. 액션, 리액션, 인터랙션. 좋습니다. 반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아, 양쪽을 한번 보세요. 요거 별거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거 한 적 없잖아요. 아, 속으로 되게 좀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아, 시청자분들도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재밌는 건 움직임이 있어야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그 감정이 바로 학습의 열쇠예요. 이거는 심리학자, 세계적인 교육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앙리 하보리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예. Emotion is the key to learning. 감정은 학습의 열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아이들을 뮤지컬을 시키고 왜 아이들을 챈트를 시키고 왜 노래 따라하게 하고 해요? 그거 다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앉아서 맨날 단어 공부해봐야 그거는 책상 앞에서만 기억납니다. 외국인하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 들고 다녀야 되겠죠, 이렇게. 농담이 아니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손 드시고요. 자, 오른쪽이 액션, 그 다음이 리액션. 서로 양쪽을 보세요. 이렇게 양쪽. 네, 쑥스러우시죠? 괜찮아요. 지금 트세요. 얼굴 트세요. 자, 시작. 액션, 리액션, 인터랙션. 다시 한번 시작. 액션, 리액션, 인터랙션.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5번만 해도 기분이 달라지죠. 모든 단어는 뭐다? 머릿속에서 장면으로 연동하시라. 고등학교 때 제 짝이 저를 싫어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맨날 혼자 action, reaction 맨날 이러는 거예요. 야 근처가 좀 조용히 좀 할래? 농담이 아닙니다. 그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집에 있는 과자 기다란 꽉 있죠, 꽉. 그걸 수화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대고 했어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귀에다 대보세요. 귀에다가 막으시면 안 되고요. 소리가 들어가게 해보세요. 액션. 잘 들리죠? 해보세요. 액션. 리액션. 오케이. 1, 2, 3, 4. 잘 들리시죠? 보세요. 별거 아닌데 이거 만들었던 이 근처는 지금 강연하고 있고 그때 시끄럽다고 했던 짝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시겠죠? 편하게 놀게 냅두세요. 그러면 발음도 바뀝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영어 ABC를 중학교 처음 들어갈 때 사선지인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썼어요. 처음으로 A, B, C, D를. 그런데 특이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니까 사실은 유학 갔다 온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전교에 한 명 영어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영어 발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식 발음이에요. 제가 걔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다닐 때 교과서가 I am Tom, you are Jane 이거였어요. 공감하시죠? 교과서도 되게 웃겨요. 예, 나는 탐이야, 너는 제인이야. 우린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 물론 I am과 you are를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이었죠. 예, 뭐 그 교과서 완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그래서 그런 교과서는 없습니다. 왜? 문맥에 맞게 다 바뀐 거죠. 그런데 돌아오겠습니다. 포인트는요. 제가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I'm a student, you are a student too. 이거 왜 너는 왜 student 해? 이거 student라고 써있잖아. 내가 걔하고 와서 따졌어요. 그런데 테이블 들어보니까 계속 student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발음할 때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렇게 발음하는 거니? 그래서 걔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발음을 제가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맨 처음부터 틀 때도 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죠? 야, 이거 스튜던트잖아. 이렇게. 그래서 before, after를 제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interaction versus emotions. 감정과 바로 emotions. interaction, 상호작용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학습의 열쇠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발음은 편한 대로 하고, 그렇죠? 자기 스타일을 가져가라. 물론 이미 잘하는 미국 스타일의 발음을 하는 애를 인도 스타일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감정은 어디서 나온다? 동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작을 활용하면 단어도 잘 외워지고 독해할 때에도 저 독해를 앉아서 글자 긋고 주어 동사 이거 저 안 했어요. 뭐 했냐면 읽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고 커다랗게 읽고 책 없이 그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동작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근처리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인간 기억의 비밀.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이가 맨 처음에 딱 태어나면 애가 뭔가 금방 배우면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그죠? 얘가 뭘 다 알지 않을까? 네,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죠. 그죠? 허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걸 다 기억한다. 한 번 보고 다 기억하고 애가 막 책을 다 줄줄이 외우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잘하건 혹은 아이가 창의력이 있어야 되건 혹은 나중에 성공하려면 습관이 좋아야 되죠. 근데 그 습관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temporary habits, 흔히 이야기하는 임시적인 저장소에 들어가서 그 습관이 있다가 필요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게 영구 기억으로 들어가서 장기 기억 저장 창고라고 하죠. 저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릿속에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뭔지 아세요? impression. 뭡니까? 인상이에요, 인상.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뭐 했어요? 나오잖아요. 지금 TV 보시는 분들, 왜 저래? 왜 저래? 이럴 거야, 아마. 그런데 포인트는요, 이거는요, 1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여기 대구 시내를 딱 다니다가 어떤 어머님이 막 이러고 다닌다. 그럼 강의 들으셨구나, 오늘.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가 머릿속에서 자극을 줬기 때문에 그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학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외우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사고의 넓이와 폭이, 그렇죠? 폭과 깊이가 더 생겨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petition. 반복일 뿐이에요. 이걸 뭐 연구한 사람은 이미 많아요. 1896년도에 이미 에빙하우스 같은 학자는, 아니 130년 전에 이미, 120년 전에 에빙하우스 같은 학자는 이미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이 무엇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까먹는가, forgetting curves에서 망각곡선이라고 이미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과학은 이미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옛날부터 다 나와 있었어요. 인간에 관해서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인간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26분이 지난 순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한 40%가 날아가요. 그래서 요거를 한 30분 지났을 때 한번 쳐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깊거나 그 인상이 깊었던 것을 반복해주면 뭐라고 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아, 저만 망가질 수 없죠. 자,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액션! 자, 그 다음에 리액션! 그 다음에 인터랙션. 이러면 나도 모르게, 잘 들어보세요. 네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What was his reaction when you told him about that, about the news? 여러분 들어줬어요, 귀에? 지금 동시통역이 됐죠? 이게 머릿속에서 글자를 떠올리지 않고 네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When you told him about the news, so what was his reaction? 그 남자의 What was her reaction? 어땠어? 이거잖아요, 그죠? 번역하지 마세요. 느끼는 대로 나오면 그게 바로 동시통역이고 그게 바로 독해고 그게 바로 회화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자꾸 머릿속에서 문장 만들고 듣는 거 글자로 바꿔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만 들어도 시원하시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치 타임! 자, 깍지 끼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자, 왼쪽! 사운드 이펙트 내주셔야죠. 자, 음향 효과. 자, 오른쪽. 자, 뒤로. 자, 앞으로. 아우, 좋습니다. 이거 아마 채널 돌리다 보시는 분들, 이 근처 이제 요가까지 하는구나. 자, 사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마음이 편해져요. 예. 사람이 많은 거를 가져가서 외우려고 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고 깨닫고 가면 그것의 10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강력합니다. 자, 세 번째, 엄청난 수의 단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선행학습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거 하고 어떤 경우에 서울에 대치동 가면 뭐 해요? 대학생들이 보는 단어 수준을 미리 공부를 하고 앉았어요. 야,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disea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교과서를 다 외웠고요. 정말 저는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항상 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닌 이근철 그냥 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따로 뭘 공부했냐? 외국인이 와서 천만의 말씀. 학교 교육만 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즐겁게 한 거죠. 틀어주면 따라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따라하고. 지금 얼마나 많아요. EBS에 그냥 막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시면 돼요.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 외웠던 이 근처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disease하고 disease를 구분해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disease하고 disease 뭔지 아시죠? 요거 뜻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disease. 질병이죠. 예, 그 다음에 disease는 뭐예요? 사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저게 시험에 발음도 잘 나오고 철자도 헷갈리는데 뜻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거를 구분하는 그러한 책도 없었어요. 지금 무슨 뭐 보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vocab이라고 해야 정확한 영어입니다. vocab라고 해야 돼요. 보카라고 하면 틀린 발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보카 이거 안 되고요. 이게 말이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한국어 어흐집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휘집 안 하고 단어집이 아니고 한국어 단어집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vocab이라고 하셔야 돼요. vocab. 돌아가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disease. disease. ease가 편안함이에요. 편안하지 않은 상태니까 disease는 뭐예요? 질병이죠. 몸이 편안하지 않은 거니까. disease 할 때 cease는 멈추다는 뜻이에요. 멈춰서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얘는 사망이에요.
이거 또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절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절 보세요. 이거 외워서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연구하는 이근철, 호기심 많은 이근철, 이거 발음까지 제가 해결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disease는요. disease는 따라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시작. disease. 동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작. 해보세요. 자, 시작. disease. 그런데 발음이 혼동되시죠? 해보세요. 질병. 해보세요. 질병. disease. 해보세요. 그 다음에 disease. 사망. 디사망. 그래서 디시스예요. 그러니까 발음도 안 틀리고 시험 당한 거 다 맞았어요. 제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스펠링, 철자 다 맞추고요. 그런데 제가 이 탭을 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저한테 그 당시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뭔 줄 아세요? disease가 10번 쓰일 때 disease 한 번 쓰여요. 두 개가 동급으로 비교돼서 시험에 나올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보세요. 빈도 면에서요. death란 단어가 있어요. 죽음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 한국어는요. 만연체와 높은 단어를 많이 씁니다. high level words를 많이 써요. 반면에 영어는요. 쉬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간결체가 많아요. 독립선언문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다 간결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다가 디시스를 외우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death가 있죠? death를 죽음, 얘를 사망, 그 다음에 붕어. demise라는 거 들어보세요. demise? 이거 붕어예요, 붕어.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절 보세요. 안 써도 돼요. 네, 절 보세요. 우리가 아까 나왔던 외국 사람 기억나세요? 저 미국 사람이에요. 왜 모른 체 하세요? 아까 나왔는데? 기억났어요? 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존이에요. 존이 이제 선생님한테, 한국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저 내일 수업 못 갈 것 같아.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저 다시 존 빙이 했어요. 오케이, 존이에요. 선생님, 저 존. 친구 아버님 붕어 내일 수업 못 간다. 에? 친구 아버님이 뭐 하셨대요? 붕어 낚시 하셨대요? 여러분 딱 생각해보세요. 외국 사람 입에서 붕어란 단어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예? 외국 사람 입에서 붕어, 영면 이런 단어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세요? 서거. 그걸 하고 있는 게 33,000 이런 단어예요. 그걸 하고 있는 게 대학생들이 보는 선행학습 그거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들이 보는 단어 공부시키는 거. 왜 일부러 애를 망치려고 하세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물론 뭐 10,000명 중에 하나 애가 너무 똑똑해서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 냅두세요. 그건 막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 애가 하니까 너도 해라.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 그랬죠? 한 번도 안 다녔어요. 회학원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성인이 돼서도.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한 거라고는 뭐가 있냐면요. 만화를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보던 책들 제가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책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상상이 잘 돼서 산에 가가지고 동굴 탐험 이런 거 하고요. 굴러가지고 머리 깨지고 이런 거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제가 유기적인 사고 있죠, 여러분. 네, organized thinking.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A를 가지고 A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A가 1000개가 있는데 그 A를 다 외우는 사람은 대단하죠. 하지만 그런 인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현대사에서는. A를 가지고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C를 가지고 딱 붙여서 A, C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남이 한 번도 만들어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창발적 사고인 거예요. 그런데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고가 되려면 creative thinking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평소에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 붙여보고 제가 밥통 뜯어서 자동차 만들고 굴러가는 거 엄마한테 정말 엄청 혼나고 다시 밥통 만들어 놓고 이거 했어요 진짜. 근데 저 지금 이공계가 아니지만 제가 전공이 이공계가 아니지만 그런 게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제가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을 자연 속에 뛰어놓게 하잖아요. 뛰어놀게 하면 그 순간부터 자연하고 반응하면서 궁금증이 생겨요. 그 궁금증이 영어 단어보다
100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영어 단어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하는 습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죠, 생각하는 걸.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죠? 다들 이제 집에 가세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게 핵심 부분들만 가지고 머릿속에 딱 갖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또 누가 뭐랬대, 뭐가 좋대대 이런 것 때문에 귀가 얇아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머님한테 감사해요.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처나 공부해라는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본인 스스로, 당신 스스로 어렸을 때 일종의 뭐랄까요, 맏 언니로서, 그러니까 형제가 되게 많아요. 저희 이모하고 삼촌 해가지고 거의 7분 계세요. 8분 정도. 그런데 다 챙기다 보고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도 그냥 너 인생은 너가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사람이 너 스스로한테 최선을 다하고 너 스스로한테 정직해라. 딱 이거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하신 건. 다른 사람, 너 스스로한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놀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행학습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뒤에 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문화에 따라 좀 다른데요. children,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외국 문화에서는 서로 안 물어보죠. 만나면 뭐 몇 살이에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무슨 뭐 남편 있어요? 아니면 뭐 와이프 있나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혹시 물어보신다면 이때는 저거는 중간 정도의 children이 중간 정도의 느낌이에요. 친한 사이엔 kids를 쓰고요. 안 물어보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아시겠죠? 자, 다 기억하는 여자가 있어요. 여기 오프라 윈프리고요.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예요. 누군가요? 질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뉴욕에 살고 있어요. 이 여자가 하이퍼타이미지아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게 글자 그대로 인생의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여자예요. 신문에 나왔던 기사와 그날의 운세와 식당의 가격표와 이걸 다 알아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이런 증상을 나타낸 사람이 12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행복할까요? 10년 전에 남편이랑 싸웠는데 남편이 코를 벌렁벌렁 대면서 이랬잖아. 이거 떠오르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망각하는 거는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예. Forgetting something is a blessing, not a curse. 그러니까 그걸 오늘부터 즐거워하세요. 망각을 즐거워하시면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고라고 할 때요. 행복한 하루. Have a nice day. 이거 쓸 수도 있겠죠. 손 들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Stay. 다른 단어 알아채입니다. Stay. 아, 여기 좋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같이 하신다, 지금. 자, stay. 좋습니다.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stay고요. 못 나가도록 막는 게 해보세요. keep. 해보세요. stay. keep. 요것만 알아두셔도 비슷한 느낌이 날 때 다 쓰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행복하니 영어로 뭐예요? 즐거운 거. 보세요. 자, 보세요. 자, stay. happy. 좋아요. 다들 생각 없어 보여요. 자, 바로 해보세요. 자, stay. happy. 이거예요. 이대로 하시면 기억나요. 해볼까요? 날씨가, 뭐 아니면 건강하러 되고 이것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healthy. 그죠? 해보세요. stay. healthy.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뜻한 하루 되고 겨울에 너무 추워요. 옷을 든든히 입고 다녀라. 뭐 dress warmly. That's fine. 그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이거 말고 찬바람 맞지 말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뭐라 할까요? 그렇죠. 해보세요. 따뜻한 게 뭐예요? 핫하면 더워 죽으란 얘기죠. 자, 해보세요. 자, stay warm. 아예 올려주셔야죠. 자, 시청자 여러분 뭐 하십니까? Stay warm. Stay warm. 이게 이 표현을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이 내 머릿속에 동작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통된 쉬운 예를 5가지만 보면 문법도 해결되고 회화도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자, stay. 나오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stay. healthy. 이거 healthy 어려우면 야, 꿋꿋하게 견뎌. 꿋꿋하게가 뭘까요?
자, 해보세요. 자, stay. 맞아요. 완벽한 용어예요, 지금. 본인이 하고도 믿기지 않죠? 이게 바로 창의성의 시작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다 보면 이게 될까? 근데 했는데 돼요.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틀리면 배우면 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틀릴 수 없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좋습니다. 자, stay strong. 그 다음에 stay warm. 맞는 용어예요. 완벽합니다. 더위 먹지 말고 이거 응용 가능하죠? 더위 먹지 말고 don't eat the heat 그러나요? 아니죠. 자, 해보세요. stay cool이죠. 이것도 stay cold 그러면 야 감기 걸려라 이런 느낌이니까. 그죠? 해보세요. stay cool. 그래서 사고 치지 말란 뜻으로도 많이 써요. stay cool. 아시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멀리 가지 마라. 그러면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해보세요. 시작. stay. near도 좋고요. stay. 그 다음에 close. close. 해보세요. close. close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아는 거 다 써보세요. 사람이 진실돼야지. 이거 어려울 것 같죠? stay. 진실된이 뭐예요? 자, honest도 있고요. 또 true. 더 쉬운 거 있잖아요. 짧은 거 이왕이면 짧은 거 하세요. 예? 여러분들, 자, 시작. stay, true. 요걸 똑같이요. 노력해서 해. 그럼 뭘까요? 자, 해보세요. 아니, 이거는 stay고요. 해보세요. stay.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stay, happy, keep, happy. 아, 원래 행복한 사람한테는 stay happy라고 쓰고요. 약간 우울한 사람한테는 hey, keep happy,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따로 보시면 이게 이 형식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형식이란 말이. 저거 하나 쓰면 다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영어 스타일 이런 공부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stay close까지요. 영어 문법.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 영어 문법 좀 부담되시죠?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동사, 가정법, 이게 사실 용어가 제일 많죠? 주절에 뭐 if절에 he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뭐 주절에 would 플러스 완료형 이런 거잖아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일본 문법 책을 베낀 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53년 이후에 6.25 동란,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여러분? 60년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도 아직도 그 이후에 수입됐던 책에 똑같이 의존해서 이거 무슨 뭐 용법, 무슨 뭐 공식,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 가볍게 정리됩니다, 문법. 자, 저 따라해보세요. 저의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말과 비교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근데 어감을 바꿔볼까요? 운동을 하면 그래, 네가 운동을 좀 하면 건강해질 텐데. 텐데란 말은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이거 느낌 오세요? 해보세요. 질 텐데. 해보세요. 질 텐데. 그러면 야, 근데 걔가 너무 이렇게 살이 쪄서 건강해질 수도 있겠지? 건강해질 수도 있을 텐데. 아, 가능성을 강조했구나. 그 다음에 건강해질지도 모를 텐데.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 느낌 오세요? 요거를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그 뉘앙스만, 그 누언스라고 하죠, 영어식 발음은요. 그래서 그 어감만 잡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쉬운 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감이 중요하고요. 그죠? 많은 문법 용어 절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Exercise makes you healthy. 그런데 이 make란 단어는 만들다죠. 건강하게 만든다. 근데 우리말의 질 텐데의 느낌이 바로 여기 나온 would 해보세요. would. 해보세요. would. 절 보세요. 발음이요. 절 보세요. would 해도 되고요. 절 보세요. 이거는 발음이 내가 생각하는 발음이 안 되는 이유는 발음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충분히 연습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따라보세요. 자, 금붕어처럼 해보세요. 자, 금붕어처럼 로봇 금붕어 해보세요. 이거 내밀어 보세요. 아, 내밀어 보세요. 해보세요. 자, 보세요. what. 아, W 발음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보세요. will. will이 아니고요. will. would.
되잖아요, 아까보다. 아까보다 지금 98.78% 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해보세요. would. 내가 갈 것이다는 I will go죠. 갈 텐데는 뭐예요? 해보세요. I would go. 내가 수영을 할 텐데는 뭐예요? I would swim. 그게 바로 가정법의 would를 이미 정리하신 거예요. 예문 두 가지만 봐도. I would go, I would drive, I would drink, I would wake up. 일어날 텐데요. 수도 있을 텐데 뭘까요? could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exercise could make you healthy. 아시겠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will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처럼 그냥 makes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할 텐데 따라해보세요. 자, 할 텐데는 해보세요. would. 할 수도 있을 텐데는 could. 그러면 갈 수도 있을 텐데가 뭘까요? I could go. 그죠? 내가 수영할 수도 있을 텐데 뭘까요? I could swim. 내가 수영하다는 뭐예요? I swim. 거기에 사람의 기분에 어감만 넣어주는 게 조동사예요. 그게 바로 가정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아시겠죠? 이 표현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걸 지금 한 게 아닙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용어 외우고 이러는 게 정말 헌지, 뭐가 실인지 실은 예문과 어감. 아시겠죠? 이게 답니다. 부정사, 동명사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영어 캠프, 조기 유학, 원어민 개인 교사.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나왔죠? 그죠? 네. 자, 이제 잘 보세요. 리딩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책을 읽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가 그냥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로 된 책을 잘 읽는 아이는요. 잘 들으세요. 애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책을 들이밀고 야 단어 외워 뭐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근데 그 아이에 맞춰서 우리 아이도 다 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시는 게 중요한데 영어가 부담되면 딱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된 책을 다양하게 읽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딩이 진짜 중요합니다. 리딩을 해야 여러분 여기 나온 누군지 아세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의 30년 노하우를 책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경매에서 얼마예요? 30억, 40억이에요. 그거 다 자선단체 기부하잖아요. 자기하고 점심 같이 먹으면 글라이드란 재단에 기부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점심 먹는데 40억 들여가지고 4시간 동안 먹느니 그 사람 30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책을 2만 원 주고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책 하나 딱 사면 뭐예요? 워런 버핏 책 하나 사면 한 3조짜리 되는 거예요. 도서관 딱 들어가시고 서점 가면 여기 325억짜리, 여기 180억짜리 다 이런 책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고요. 자, 제가 여기다 왜 이걸 써놨냐 하면 생각이 곧 독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독서가 만약에 아이가 책을 읽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같이 가세요. 진짜로 진짜 중요한 게 단어 몇 개 외우는 것보다 여행을 하고 고생을 하고 가서 얘가 짜보고 루트를 짜보고 울릉도 2박 3일 코스 먹는 거 하고 네가 짜봐. 이걸 하고 얘가 오면은요 한 5년은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많이 했어요. 애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여기 동굴탐험 가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힘든 상황이 와도 단어가 이만큼 쌓이고 시험이 있어도 애가 풀어나갈 수 있다고요. 혼자.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자꾸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단 그거를 말보다는 같이 데리고 다니세요. 여행이 아니더라도 같이 가서 보세요. 왜? 애 혼자 가서 견학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같이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죠? 이거는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저 작품이 1860년도에 여러분 맨 처음에 프랑스 파리의 국전에 출품됐을 때 심사위원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림을 완성해서 내시오. 그 전에 루벤스나 이런 그림들은 다 정밀 묘사 아니에요. 근데 쟤만 그냥 밑그림 그린 것 같잖아요. 이게 인상파의 시작이었어요. 지금 현재 초상화나 이런 것보다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 제일 비싸요. 경매에서 한 점에 제일 비싼 게 1280억에 팔렸습니다. 한 점에 1000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들의 창조력을
그렇죠. 창의성을 사준 거예요. 그림값이 뭐가 이렇게 뭐 비싸겠어요. 다 창의성이죠.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맨 마지막 여러분이 지금 궁금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창조, 창의성을 어떻게 하면 애들이 갖게 할 것인가. 아이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알아서 하게 하는 방법. 요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예, 여행을 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잔실패를 자주 하도록 만드세요. 자그마한 실패 있죠? 뭔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너무 크도록 하지 않게 조그만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그걸 극복하는 머릿속에 회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 실패를 하는구나, 실수를 하는구나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주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컴퓨터를 최초로 퍼스널 PC를 만든 사람도 스티브 잡스예요. 그리고 컴퓨터 PC 대신에 새로운 그 다음 단계를 만든 사람도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정말 초창기부터 이 컴퓨터를 썼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컴퓨터가 나오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사람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한국에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다 찾아서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여러분 보세요. 밑에 뭐라고 나와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느낌 확 오죠? 해보세요. Stay hungry. 배고파야 뭘 찾는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Stay. 자, stay foolish. 해보세요. foolish. 같이 바보 되어야지 여러분. 자, stay. 해보세요. stay foolish. 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 답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바보같이 생각해야 새로운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기가 시작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He got fired from the company he started. 그런데 전혀 2달 정도 고민한 다음에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가 보는 토이 시리즈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픽사 애니메이션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디즈니만큼 엄청나게 높은 회사 밸류를 높였어요. 이게 바로 스티브 잡스의 힘이에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쫓겨나서 시작했던 회사에서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아웃소싱 개념을 배운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회사에서 애플에서 이것도 만들고 메모리 칩도 만들고 박스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화판을 딱 갔더니 영화판은 해초 모여를 잘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있어? 다 모여! 너 이거. 영화 끝났어? 다 가! 그래서 경비를 10분의 1로 줄이면서 이유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 그걸 컴퓨터에 적용시켜서 나왔던 것이 모든 태블릿 PC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의 초창기 80%는 한국의 삼성, LG의 패널, 거기에 80%, 90%가 다 한국 거예요. 우리는 원가 받고 팔고 저 사람은 그거 한 10배로 팔고. 그게 창의성의 차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절대 영어 단어 많이 외운다고 회화 문장을 많이 외운다고 저런 창의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맨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독서 광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어려운 환경에 입양하였다면요, 빌 게이츠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독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독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를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책이 좋도록 만든 거죠. 자, 오늘 딱 한마디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서 뭘 외우고 저렇게 해서 정리라고 단어는 뭐가 이런 걸 기대하셨다면 오늘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는 거는 고기, 생선이 아니고요, 생선을 잡을 수 있는 어망하고요, 제가 그렇죠, 그물을 드린 거예요. 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그렇죠, 영어 발음 편하게 문화정보까지 담아내자. 두 번째, 모든 그렇죠, 언어는 머릿속에서 장면 연상이 돼야 되고, 그 장면 연상이 되려면 뭐다? 그렇죠, 바로 동작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맨
단면 끝에는요. 아이들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뭡니까? 항상 자그마한 실패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여행하고 그리고 더 놀고 많이 봐야 얘기할 수 있어요. 보지 않은 거 얘기 못합니다. 다양한 감정을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버스를 탔는데 여기서 대구에서 부산 가는 버스를 탔어야 됐는데 대구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음에서 어서 내려야 되지? 라고 당연히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를 앉아가지고 나 큰일 났어. 서울 가는 버스 타서 어떻게 나 부산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서울까지 가십니까? 지하철을 딱 탔는데 내가 잘못 탔어. 그럼 다음 정류장에서 안 내리고 계속 이러실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에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그냥 결과일 따름입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과일 따름입니다. 아시겠죠? 꼭 좀 자녀분들한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